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사들도 하나둘씩 교권 침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섰는데요. 한 교사는 도를 넘은 학생의 성적 발언과 그 충격을 증언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과 함께 숨진 선생님을 애도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설치된 서희초 교사의 전남 동부권 합동 분향소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곳에는 전현직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는 곳이지 아이의 인성까지 모두 다 케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컴컴한 밤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전남 지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미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수의 한 초등교사도 직접 겪은 교권 침해를 털어놨습니다.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다고 했어. 너는 선생, 나는 학생. 이런 노래를 단체로 불러요, 남자아이들이. 제가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너희 선생님 가슴 커?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을게.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충격적인 성적 발언.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두려워 훈계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공론화를 시키고 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직업이 있구나. 전남 지역 교사단체에도 내 아이만 우선시하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크림을 발라달라는 과한 요구를 하거나 학폭 처리 중 정치인을 한다며 갑질을 하는 경우, 또 선생님이 아이 사진을 잘 찍어주지 않아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폭언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전남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교사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남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이번 사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교권을 외면한 제도와 시스템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면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고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교권 확립 주요 방안의 하나로 학생 인권 조례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도 교권 보호 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최근 교권이 바로 서면 학생 인권도 바로 설 것이라며 권한에 따른 책무성을 보완해 조례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학생 인권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던 경기도 교육청도 관련 조례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데도 자칫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과 생활 지도권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 또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교육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권이 지켜져야만 학교가 학교답게 또 그 학교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겠죠.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4일 교원단체와 교장, 교감단 대표 등과 협의회를 열고 교권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학생 인권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이후
3년 전 일부 개정된 것을 비롯해 올해로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탄소 중립 정책 현장 점검을 위해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여수세계 선박람회 연계 사업 예산 지원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여수 검은항로 안정화를 위한 여객선 확보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전남도는 광양만권이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설비량을 보유한 수소산업 육성에 최적지라며 여수광양 수소 배관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선정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의 수소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여수시의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많은 유족들이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결정은 늦어지고 있고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말부터 시작된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지금까지 7천 건 가까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000여 건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건 240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에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려고는 노력은 합니다만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서요.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회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쑤입니다. 새로운 또 분이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0월 초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후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충실한 보고서 작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파견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그 본대로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속성도 좀 부족하고 상임을 맡을 수 있는 그 공무 인력으로 좀 조직을 개편을 해서 유족회 등 여순 사건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심야 시간 여성 승객이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사건 당일 택시가 정차한 여수 웅천동 일대 CCTV 분석과 탐문 조사를 통해 여수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현재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소환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자수를 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의 재수사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1994년 대낮에 일어난 서울 뉴월드 호텔 조폭 살인사건의 주범인데요. 공소시효 종료 시기를 계산한 뒤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하다가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4년 12월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산파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의 두목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청년들은 부상을 입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길 건너까지 쫓아가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조직원 중 2명이 종적을 감췄고 결국 2011년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끝나 사건은 종결되나 싶었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인 서 씨는 오랜 중국 밀항을 끝내고 지난해 귀국할 당시만 하더라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끝났으니 밀항 혐의로만 수사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해경도 살인죄를 제외하고 불법 밀항 혐의로만 수사해 서 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지난 2003년 이 남성이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서 씨는 2016년에 중국에 밀항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는데 밀항 시점이 2003년이 되는 경우 서 씨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함께 정지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음을 규명하였습니다.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을 직접 검거 구속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범들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바탕으로 밀항 시기를 특정했고 국내에서 지낸 흔적이 없는 것을 미뤄 서 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서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뉴월드 호텔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정동섭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해남에서 승객 30명을 태운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췄고 승객들은 2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갇혀있던 승객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전기적 요인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에서 50m 위에 케이블카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전남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가 승강장 10여 미터 앞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비상전력이 가동돼 케이블카는 10여 분 만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 40분 뒤 두륜산 승강장에서 승객 30명을 태우고 지상 승강장으로 향하던 케이블카가 또 멈췄습니다.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고 장애 있는 아이들은 진짜 힘들어서 토하기도 하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조금 좀 쓰러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전력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2시간이 지나서야 케이블카는 정상 가동됐습니다. 케이블카에 타고 있었던 일부 승객은 고혈압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케이블카 멈춤 사고는 제어 전원 공급 차단기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동기가 이제 과열이 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과열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이제 체크도 하고 했는데 속도만 올리면 과열이 돼서. 해남군은 일주일간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시켰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 문제를 집중 조명한 저희 여수 MBC 김단비, 배준식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획 보도는 폐기물 불법 반입의 실태와 원인, 지자체의 묵인과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4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사회의 생활 밀착형 아이템에 집중했을 뿐 아니라 품을 많이 들인 현장 취재로 문제점을 잘 드러냈고 처벌 제도의 맹점을 적절하게 지적해 지자체의 대응을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